안녕하세요. 네, 행동하는 의사회 임닥터입니다. 네, 미디어 데모스 류필입니다. 오늘은 행동하는 의사회와 미디어 데모스가 함께하는 네, 보건의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인생 후반전 내 몸 사용법이라는 건강 콘텐츠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 개편하면서 새로운 콘텐츠로 보건의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준비했습니다.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그동안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가정학과 의사이기도 한데 그 행동하는 의사회라는 의료인 단체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행동하는 의사 유튜브 채널과 미디어 데모스가 같이 공동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런 컨텐츠를 좀 만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새 이제 콜라보레이션 뭐 이렇게 표현을 네, 하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두 채널에서 함께 콘텐츠를 만들고 같이 올리는 그런 이제 기획이 되겠고요. 또 이제 달라진 게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인생 후반전은 저희가 주제를 정해서 좀 네. 알려드리는 형식이었는데 행동하는 의사회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사회의 좀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사회와 그런 어떤 이제 당사자 단체들과 의료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관련된 그런 단체들에게 쭉 공문을 보냈어요. 네. 건강과에 대해서 꼭 건강에 뭐 의료뿐만 아니라 뭐 제도든 궁금하신 것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했고요. 그렇게 궁금하신 것을 우리가 좀 풀어서 짧게라도 이렇게 알려드리면 좋지 않겠냐 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 코너를 좀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해서 그래도 한두 달은 찍을 수 있는 그런 네. 질문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또 알려드리다 보면 이 효용성이 느껴지면 또 질문이 많이 들어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새로운 기획을 설명하느라고 좀 시간을 투여했는데 이제 바로 네. 질문 풀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대망의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약 먹는 시간 꼭 지켜야 하나요? 네. 아, 이거 저도 좀 궁금했던 건데.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은 이 질문을 보면서 아니 당연히 지켜야지. 의사의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그렇죠. 네. 아니 사실 저도 이 질문을 보고 저도 궁금하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긴 했어요. 네. 그래서 왜 이런 질문 했을까 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약 먹는 거 시간 관련된 좀 궁금하신 게 좀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을 우리가 먹잖아요. 네. 그럼 몸에 흡수를 할 거 아니에요. 흡수된 약은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돕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가 어떤 우리가 원하는 부위로 갈 때는 그 혈액에서 그 부위로 이제 퍼져 가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약이 효과를 가지려기 위해서는 적정 농도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의 농도는 재지 못하지만 그 조직의 농도를 보장하는 혈중 농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농도가 유지되게 해야 그 약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농도가 너무 많아 버리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겠죠. 네,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약은 한 번 먹고 어떤 약은 하루에 두 번 먹고 어떤 약은 세 번 먹잖아요.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한 번 먹는 약은 혈중에 한 번 먹으면 오래 있을 수 있는 약입니다. 아, 약효가 오래 유지된다. 네. 또는 뭐 흡수 과정이 천천히 되거나 어떤 이유든 그 우리가 원하는 적정 농도에 오래 유지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번 먹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게 유지가 잘 안 되는 경우에 그럼 하루에 두 번, 세 번이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한 번 약을 먹으면 많은 약들이 혈중에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이렇게 좀 피크 온도를 그 농도를 가져요. 아, 그래서 하루에 세 번 세 먹는 번 약이 약. 등장하는 거고 항생제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 번 먹는 약도 등장하는 겁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약간 음주운전 할 때 그 재는 거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거랑 비교해서 사실은 그거랑 이해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술을 먹고 일정 시간 지나면 깨잖아요. 네. 근데 또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또 일정 계속 취하는 거잖아요. 약은 사실은 약을 술이라고 비하면 적절치는 않지만 계속 취해야 효과가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일주일에 하루에 뭐 세 번을 먹는 약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하루에 세 번 먹는데 그러면 꼭 뭐 아침, 점심, 저녁 식사와 관련이 먹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8시간씩 먹으면 돼요. 24시간이니까 나누기 3하면 8시간이잖아요. 네. 그럼 가령 제가 아침 10시를 먹었어요. 10시에. 그러면은 8시간 후면 저녁 6시에 먹고 그 다음 8시간 후면 몇 시입니까? 그러니까 새벽 2시에 먹으면 되거든요. 그죠? 새벽 2시에 그럼 일부러 깨서 먹어야 되나요? 그렇죠. 이게 불편하죠. 네. 그러다 보니 통상적으로 식사와 관련해서 의사가 얘기를 해주고 먹으면 좋더라 이런 거죠. 그러면 하루에 그럼 아침, 점심, 저녁인데 우리가 주무시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8시간 간격으로 보면 사실은 낮에 조금 빨리 먹는 거예요. 그렇네요, 진짜. 네. 그런데도 그럼 환자분께 8시간마다 먹으라고 한번 제가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렇게 몇 명이나 먹을 수 시키기 좀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불가능하죠.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 그래서 이제 이게 수농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의사가 약을 처방했는데 그러면 처방된 대로 어느 만큼 약을 잘 먹느냐. 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처방은 하루 한 번이나 하루 두 번이 좋더라. 하루 3번 처방한 약은 자꾸 까먹더라. 이런 게 좀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실제로 하루에 한 번만 먹는 약이 제일 좋은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이제 안 되니까 그러니까 2번, 3번을 먹는 거고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그러면 자기가 기억 잘 하고서 잊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식사 때 먹어라. 네, 이렇게 된 거죠. 하루에 3번의 식사 때인데 그러면 식전 식사와 함께 식후 중에 어디가 좋으냐? 되게 이제 약 중에서는 위장 장애를 일으켜요. 위에 자극을 주는 경우들이 좀 대부분 좀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식사 후가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근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식후 꼭 30분을 먹어야 되냐? 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왜 우리나라에 그게 퍼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누군가가 그때 생각에는 식후 30분으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겠다고 하고 약 먹기 좋겠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식사 후에만 드시면 돼요. 식사 후에만. 예. 그래서 보통은 식사 후에 바로 먹어도 된다. 상관없다는 거고, 그럼 왜 식사 후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위장 장애를 좀 덜 주기 위해서. 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요게 기본입니다. 네. 요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식사 후에 그러면 이거를 하루 3번이면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2번이면 아침과 저녁 식사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어떤 약의 경우에는 식사 후에보다 식전에 먹어야 되는 약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식사 후보다는 식전에만 먹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식사 기준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냐? 아까처럼 약을 규칙적으로 잘 드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래 약은 식사와 관계없이 그냥 3번 먹으면 8시간 먹으면 되는데 식사라 얘기하게 됐고 식사하고 얘기되면은 식후가 낫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스탠다드 기본이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드리려고 봤더니 어떤 약은 즉 음식물이 있으면 흡수가 저해됐잖아요. 장애가 된다거나.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식사라는 요소가 이제는 약을 복용할 때 하나의 판단에 대한 근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식전에 먹어야 되는 약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약간 공복 상태 비슷하게 됐을 때. 네. 그래서 되게 식전 30분 전이라든가 이런 약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 약이라든가 일부의 위산 억제제 같은 경우에 먹는 약 중에서 프로토펌프 이니비터라는 약은 식전 30분 전에 이렇게 먹으라고 돼. 그러니까 이거는 식전 30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식사와 같이 또 식사 후에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어떤 약을 처방 받았을 때 식전에 복용하라고 하면 그건 꼭 지켜야 된다. 그렇죠. 이걸 기억하셔야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당뇨약 중에는 식사 바로 직전에 먹는 또 약이 있어요. 식사 바로 직전에.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흡수율과는 관계없고요. 그러니까 음식을 드시게 되면 몸에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약을 먹어서 분비시키면서 그러니까 당 흡수와 동시에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혈당 조절이 잘 되게 하라는 그런 약의 개념으로 식 직후, 그러니까
직접. 네. 그럼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식탁이 차려지거나 아니면 음식점에 갔어요. 예. 그래서 음식이 딱 나왔어. 그럼 네. 먹기 전에 약을 먹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약은 우리가 식사 때 약을 챙기는데 밥 먹고 그냥 먹으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특정 조건, 식사 몇 분 전, 되게 뭐 식사 뭐 30분 전, 1시간 전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직전 이거는 그 약을 먹고 그 다음 음식을 드시는 거고요. 그리고 일부의 제산제 계통의 약은 식사와 식사 사이에 이렇게 저기 먹어야 되는 약이 있어요. 뭐 대개는 그거를 식후, 그거는 처방이 식후 2시간 후라든가 아니면 식전 2시간 전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꼭 지키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켜야 되죠. 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2시간이란 개념이 아니라 식사와 식사 사이다. 사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로 뭐 아침, 점심, 저녁 생각해 보면 4시간 또는 뭐 5시간 간격으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식후, 네. 식전, 네. 식사와 식사 사이 예. 이렇게 지금 알아봤는데 예. 뭔가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거의 대부분인데 이제 네. 몇 가지 약은 좀 특징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아까 이제 보통 우리가 8시간 간격인데 네. 하지만 편의성을 위해서 저희 식사로 얘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약은 꼭 시간을 지켜주라고 처방 나오는 약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혹시 이번에 코로나 때 이제 먹는 약 팍스로비드 같은 네. 경우는 12시간 간격입니다. 그거는 이런 경우는 그 시간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약의 경우에는 그 시간을 꼭 지켜서 그래서 처음에 그 약을 탄 다음에 바로 약을 드시면 안 돼요. 12시간 간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12시간 간격으로 먹을 수 있는 시간대. 그렇죠. 오후 4시에 먹어버리면 새벽 4시에 먹어야 되잖아요. 네. 가령. 그런 곤란함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지켜야 되는 약도 일부 있다. 이런 거고요. 또 그런 이제 경우는 사실 그러면 뭐 아침 8시에 먹고 저녁 8시에 그래서 먹는다든지. 오후에 약을 받아도 약을 먹는 거는 뭐 가령 밤 9시에 먹고 네, 아침 9시에 먹는다든지. 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제 스케줄을 짜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약을 아까 아침, 점심, 저녁 식후부지만 또 하나의 처방 나온 게 자기 전이에요. 잠자기 전. 네, 대표적인 거는 수면제가 이제 보통 그렇게 처방이 되죠. 네. 네,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일부 약은 이 밤에 이루어지는 대사 활동들과 관련이 돼서 또 효과가 있다 해서 좀 처방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전에는 그 약의 효과를 봤을 때 그때 복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러니까 특정 시점을 의사가 보기에 이때 좀 해야 된다 해서 좀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몇몇 가지는 시간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원래 2번을 먹는데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먹기보다는 이게 부작용을 덜하기 위해서는 사실 오후 4시쯤 먹는 게 좋거든요. 오후 4시. 예, 아침도 사실은 좀 더 일찍 한 7시쯤 먹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엄격하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의사가 지정하는 경우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어떤 약이 어떻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쭉 설명드렸잖아요. 보통은 편의성을 위해서 왜냐하면 약을 꾸준히 먹기 위해서 되게 식사와 관련해서 처방을 내린다. 그런데 몇 시에 먹어라 이렇게 지정된 거는 그게 꼭 필요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불편할 걸 알지만. 그래서 반드시 지켜라. 그거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 네.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이 됐네요. 네, 보건의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첫 번째 시간으로 약 먹는 시간 꼭 지켜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이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의료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거침없이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하는 영상을 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댓글로 나를 노출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신 분들은 저희 이제 설명글에 이메일 주소가 나가니까요. 그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